네, 반갑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또 올랐네요. 나스닥은 플러스 1%, S&P 500은 플러스 0.58 올랐고요. 나스닥은 뭐 반도체 때문에 올라간 것 같고요. 다우지수는 좀 빠졌어요. 마이너스 0.14. 근데 장 초반에는 다우지수는 좀 제법 많이 빠졌었고 나스닥, S&P 500 전부 다 하락 출발을 했었죠. 자, 그런데 막판에 말아 올렸어요. 왜 그랬느냐? 반도체 랠리. 반도체가 또 올라갑니다. 자, 미중 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젠슨왕이 원래 안 가려고 하다가 알래스카에서 비행기 타고 다시 합류하고 이런 식의 또 이야기가 나타났고, 미중 협상이 잘 됐을 경우에 이제 반도체 판매가 더 잘 될 것이다. 뭐 장비 판매, 뭐 반도체 쪽에 뭐 칩 팔아먹는 거 등등등 더 괜찮아질 것이다. 해서 엔비디아 쪽 좋은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5%대 상승. 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내에는 뭐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도 2.3% 정도 올랐었고, 우리 하이닉스. 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TSMC나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반등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습니다. 4.8%대 상승이 좀 있었고요. 어제 그 샌디스크 쪽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샌디스크는 조금 하락 마감.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 쪽이긴 한데 마이크론처럼 칩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샌디스크는 좀 다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쪽은 또 경쟁 관계가 붙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들도 다 좋은 건 아니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이 좀 됐었고요. 뭐 애플도 판매가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거 조금 올랐습니다. 뭐 그런 식입니다. 대체적으로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다 괜찮았고, 알파벳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고요. 네, 인텔이나 저기 샌디스크 같은 경우는 좀 떨어졌습니다. 얘네들은 경쟁 상대 중국의 등장 이렇게 되는 거고, 중국에다도 뭘 팔아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애들은 좀 올라가고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테슬라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일단 미중 협상으로 다시 넘어가긴 했는데 그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부분들은 도매 물가예요. 어제 P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이게 장 초반에 빠진 게 이 도매 물가 때문이거든요.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인플레이션 나온다. 이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뭐고 간에 모르겠고 일단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그냥 바로 말려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발표되는 거, 소매 판매 이제 또 발표가 될 거고요. 오늘 우리는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변동성에 대한 요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주의를 좀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일단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뉴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살펴보시면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에도 강세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매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부담 요소가 좀 있고요. 뭐 M7,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만 좀 내렸네요. 근데 나머지 6개는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대부분 조금씩 중요한 종목들은 다 올라갔던 것 같아 보이고요. 엔비디아가 특히 AI 칩에 대한 중국 판매 확대 기대감. 그러니까 이거 카드로 데리고 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중간에 비행기 세워갖고, 전화해서 빨리 와라. 그래서 젠슨왕 태우고 갔는데, 젠슨왕은 원래 안 가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젠슨왕을 데리고 간 이유는, 야, 니네 중국에다가 이 정도 풀어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었겠죠? 이 정도 풀어줄 수 있어? 그럼 중국이 이제 그걸 받아들였을 경우에, 히토류나 뭐 이런 거, 협상을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서로 간에 뭐 선물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뭐 주고받고 하면은, 뭐 분위기는 또 그렇게 잘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어제 시간에서도 막 오르는 모습이, 또 막판에 젠슨왕 합류했다는 소식 들리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그런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알파벳
칩도 올랐고 마이크론도 올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샌디스크나 인텔 같은 경우는 조금 경쟁 관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드사는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과의 제휴 협력이 월가의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미중 간의 관계 때문에 관련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금융업, 소매업 이런 쪽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PI 지표가 전년도 대비해서 6% 상승 했다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좀, 많이 올랐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기술주들은 그런 거 모르겠다. 이게 계속 요즘에 유행하는 게 그거예요. 알바롱, 인플레이션? 그러든가 말든가 모르겠고, 난 일단 더 갈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요. 지금 유가가 100달러를 넘은 상태에서 또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4월 달보다 유가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어떻게든 어느 날 갑자기 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5월 달에 이 유가가 내려갈 확률은 많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환율도 1490원이고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지표나 상황들은 좋지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딱 놓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락한 종목이 더 많죠.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해서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냥 계속 지수만 올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좋다고 봐야 되느냐 나쁘다고 봐야 되느냐 여전히 자금 쏠림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수는 계속 신고가 갱신 이렇게 약간의 뭐랄까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그죠? 가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가고 있는 건 따라가되 변화가 생길 것 같으면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은 세워야 된다.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크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구간의 현금 꼭 필요할 수 있겠다 보여지면 되겠고요. 이것저것 뭐 종목들을 많이 살 수도 있겠지만 특정한 섹터만 지금 올라가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특정 sek터에 집중해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투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반도체 쪽은 일단 뭐 그 삼전 하이닉스가 꺾이기 전까지는 근데 변동성이 좀 나타나서 부담 요소가 좀 있겠는데 안 꺾이잖아요. 안 꺾이면은 일단은 상황을 보면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자, 물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일단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죠. 붐은 어차피 올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뚫은 독자적 랠리. 이거 여기도 지금 미국도 AI 반도체가 아주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에너지 가격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6%나 올랐다. PPI 도매 물가가 6% 올랐다는 것은 이게 최근에 없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이 반도체 쪽이 올라간 이유는 이제 젠슨항이 참여를 했다라는 거, 현재 에어포스 1에 탑승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이 이제 중요한 구간이 됐다는 거죠. 일단 트럼프가 베이징에 도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오늘 정상회담을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생산하는 것이 중국에 또 이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면 상황이 좀 엔비디아에게 또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동안 좀 쭈글쭈글했는데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일단은 뭐 중국 쪽에 당근을 제시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 나쁠 거 없죠. 칩을 팔아가지고 나쁠 거 없는데 제재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얻어낼 수 있겠냐, 그게 이제 회담이 되겠죠. 이제 문제는 이제 이 PPI인데, 이 PPI가 지난달 대비해서는 1.4%, 이것도 급등이에요. 이것도 급등입니다. 0. 몇 %대였기 때문에 이게 급등이 된 거고, 시장 전망치가 그래도 5% 정도 오르지 않겠냐 했는데 6%가 뛰었습니다. 이게 그 도매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은요, 나중에 이제 지금 당장 뭐 큰일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도매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재료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가 돼요. 그래서 CPI 지표의 증가로 당연히 연결되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지금 당장은 지표가 눈에 들어오지 않죠. 왜냐면 주가는 계속 오르거든요. 네, 인플레이션 모르겠는데 그런 건 뭐 신경 안 쓰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런 지표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한번 터지거든요. 터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게 계속 올라간다. 근데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큰일 나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에 그 작은 종기가 하나 났어요. 네, 근데 몰라, 뭐 냅둬보라. 그러고 그냥 신경 쓰지 않아. 네,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점점 커져요.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네, 괜찮겠지 뭐. 그러다가 그게 정말 뭐 위험한 상태로 가게 되면은 목숨을 위협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는요, 트럼프나 뭐 여러 사람들이 다 괜찮아, 네,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호황이라는 그 반도체라는 그 랠리라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건데 요게 조금만 주춤하게 되면 뒤쪽에 들어가 있었던 이 악재 요소들이 크게 확 다가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골마 터지고 있는 부분들, 물론 이제 이렇다고 해서 큰일 났다, 이제 뭐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뭐 이렇게는 지금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확실히 저 문제가 커져 나오게 되면, 더 커지게 되면 계속 뭔가 먹이를 주워 먹고 있잖아요. 저 악마 같은 놈이 점점점 커지게 돼서 손 쓸 수 없는 단계가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낙관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다고 뭐 긍정을, 네, 올라가고 있는 거는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것 같은데,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올해 8월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 중에 가장 강력한 악재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모신용이거든요. 금리 인상과 사모신용이 이 인플레이션을 등에 업고 만나버리게 되면,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보시고, 그것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뭐 AI 붐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네, 시장이 이런 생각들도 하잖아요. 네, 이제 조금 이익을 실현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거 무서운 거예요. 차익 실현 매도가 처음에는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올라가 있으니까요. 근데 뒤늦게 합류한 사람들은 차익 실현이 아니라, 네,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하는 순간에 이제 뭐 손절 매도가 나온다든지 또는 뭐 반대 매매 나온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를 하실 때 너무 무리하게 고점에서 따라가지 마시고, 또 빚내서 투자하시는 거 자제해 주시고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네, 흐름은 어차피, 네, 돌고 도는 거고, 또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또 계속 내려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네, 지금보다 앞으로 더 올라갈 주식을 공략하는 거,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중국 관련한 부분들 한번 볼게요. 네. 미국 뉴욕 증시 반도체 AI는 강세 마감을 했다. 젠슨함과 중국 방문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이 엔비디아 쪽이 그 젠슨이 원래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참여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 AI 칩의 중국 판매 기대감, 요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이 중국에 판매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TSMC 그리고 하이닉스 이렇게 연결고리 되죠. 삼성 같은 경우는 파업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 부분을 보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파업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살펴봐야 되는 거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잘 뚫어주면 오늘 200만 원 가능성이 있겠죠. 어제 시간에서 199만 9천 원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요. 네, 200만 원. 와, 그 제가 처음에 8만원대 매수할 때 제시해드렸던 20만원 목표가, 그 목표가의 10배가 더 올라갔어. 그러니까, 뭐, 저도 한 50만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지 생각했는데, 와, 근데 지금 200만원은, 네, 상당히, 저는 계산 안 돼요. 계산 안 되는 수치라서, 와, 그냥 가는구나. 멀리 갔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사실, 뭐, 추세적인 부분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1년 내에 그거는 조금, 네, 시총이 이렇게 큰 종목인데, 이렇게 갔다. 조금 많이 간 것 같긴 합니다. 네. 시총이 1,400조인가요? 네. 삼성,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되면, 삼성이 만약에 파업을 하게 되면, 저는 삼성을 따라잡아서 시총이 뒤집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와서 하이닉스가 계속 올라가 버리고요. 삼성전자가, 네, 파업을 통해서 주가 떨어지게 되면은 시총이 뒤집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반도체만 가지고서 치고 올라간다. 글쎄요. 그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게 되면은 엄청난 업적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네. 자, 아무튼, 네, 그렇다 정도로 보시고요. 네, 중국 쪽에서는 이제, 히토류 카드를 주고 있으니까, 이 히토류 수출 통제, 그 다음에 미국은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요걸 가지고 협상 카드로 상대를 압박하겠다. 그러면 협상이 잘 됐다라는 것은 중국이 히토류를 풀어주고 미국이 반도체 수출을 풀어준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장비 쪽 업체들도 지금은 막혀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반도체 쪽 규제를 중국에 대해서 좀 풀어주기 시작한다면 장비 업체들도 중국 쪽으로 집어넣는 요소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건 좋은데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중국이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이 따라올 수가 있겠죠. 뭐 못 따라온다 어쩐다 그런 얘기 많지만 뭐 HBM 같은 경우도 중국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뒤떨어진 네, HBM3 정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HBM2? HBM2였나요? 뭐 그런 거 만들고 있는 거라서 네, 아직 격차는 좀 있습니다. 근데 DRAM 쪽에서 반도체를 따라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DRAM 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중국 쪽에서 좀 더 네, 그 성능이 좋은 DRAM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DRAM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중국이 손대면은 좀 골치 아파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중국 쪽 부분들은 이제 첨단 장비나 이런 것들, 반도체 칩에 의한 부분들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근데 막혀 있어도 그렇게 잘하잖아요. 지금 중국이 AI 쪽에서 엄청나게 앞서가거든요. 얘네들이 엔진 자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네, 미국은 그렇게 많이 쏟아붓는데도 미국이 못 따라간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고성능 칩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을 만드느냐, 네,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해내느냐, 이게 또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AI 쪽에서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네, 반도체 수출 규제가 완화될 경우에 한국 업체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회담이 그냥 A씨 안 돼, 뭐 그냥 이렇게 동결만 돼도 한국 기업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중국 쪽이 따라오게 되면 일단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네, 골치 아플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를 예, 계속 그 압박하려는 요소였다면 트럼프가 중국에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젠슨항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담을 하면서 미리 사전에 얘기가 됐겠죠. 젠슨항 중국 애들 얼마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지원 가능해요? 뭐 이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이 정도 회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히토를 어떻게 풀어준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블랙웰급의 반도체와 ASML의 반도체 장비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히토류, 중국은 네, 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이 또 엄청 올라오기 때문에 나중에 또 잡음이 될 수도 있어요. 참 골치 아픈 일이겠죠? 네, 서로 그냥 쎄쎄쎄해서 잘 가자 하면 좋은데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견제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성장은 하되 견제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런 건 그런 거고요. 국내 증시는 오늘 그 만기가 있습니다. 네, 만기일이 있고 어제 또 많이 더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가 어제 또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어제 올라간 것들이 이제 미국의 이런 상승을 미리 선반영했다라고. 요즘에 국내 증시에 선반영하니까요. 그랬다라면 오늘 만기일에서 외국인 매도가 또 지속될 것인지, 네, 그런 부분들하고 막판에 이제 기관들 쪽도 매도를 좀 많이
던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만기는. 그래서 수급의 어떤 변화가 오전보다 오후에 더 극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되고, 만기는 이제 뭐 선물 쪽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그 크게 네, 영향을 준다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지금 선물 쪽에 매도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뭐 옵션 쪽에서도 계속 이제 포지션 정리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지금까지는 매도 우위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 청산하려고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상승이 일어나는 주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클 수 있어요. 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자. 네, 이렇게 보시고 중국 회담이 이제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미중 간의 협상 그 회담이 어떤 식으로 방향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장중에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반도체가 또 들락날락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걸 이용해서 또 네. 수급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잘 해봐야 되겠죠? 자, 오늘도 잘 풀이해서 좋은 성과 올리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 시황 때 상황을 보고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이따가 장중 시황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